산재가 될까요의 김재민 노무사입니다. 흔히 산업재해라고 하면 거친 현장에서 일하는 남성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우리 어머니, 아내 혹은 본인이 평생 일해온 제조업 현장에서도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들이 특히 놓치기 쉬운 진폐증의 진실을 파헤쳐 주실 신나라 노무사님 모시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더보상 폐질환센터에서 근무 중인 신나라 노무사입니다. 사실 진폐증은 광업이나 건설업에만 있는 병이 아닙니다. 제조업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여성 근로자분들도 원인 모를 가래와 호흡곤란 등으로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기운이 없나 보다 여기셨던 그 증상들이 사실은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할 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진폐증은 과거에 탄광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질병이다 보니 좀 남성 위주 근로자들, 또 탄광 근로자들만 해당이 된다, 이런 인식이 좀 강하죠. 네, 초기에는 광산 근로자분들 중심으로 인정되어 석재 가공, 주물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인식이 자리 잡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최근 제조업에서 특히 여성 근로자분들이 많이 근무하시는 현장에서도 승인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해자분은 변기나 세면대와 같은 위생도기를 만드는 공장에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이셨는데요. 지속적으로 기침, 객담, 호흡곤란 등 여러 증상들을 호소하시던 중에 과거에 함께 일했던 다수의 동료 근로자분들이 같은 증상을 호소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 근무 당시에 흡입하셨던 먼지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시던 중에 저희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위생도기의 원료는 진폐증의 주요 유해 인자인 결정액 유리규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형 공정을 담당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성형 공정에서는 좀 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좀 다른 공정과는 다르게 좀 분진에 노출될 위험이 조금은 적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성형 공정은 주로 습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분진 노출 수준이 공단 측에서 많이 간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공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작업 방식과 근무 환경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반죽은 젖어 있어도 마르게 되면 하얀 가루가 날리는 것과 똑같죠. 형식적인 공정의 명칭은 습식이더라도 실제로는 이런 분진이 많이 노출된 환경에서 근무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재해자분들이 근무하신 공장은 석고트를 사용했는데 제품을 잘 떼어내기 위하여 탈크 윤활제, 즉 활석가루를 사용하셨습니다. 원료 자체는 습식이더라도 실제 취급하신 탈크 윤활제는 분말 형태라 그 분진 비산이 상당했습니다. 또한 탈용 후에 튀어나온 부분을 칼이나 수세미 등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셨는데요. 작업 당시 반건조 상태였던 원료가 시간이 지나면서 건조되어 바닥에 쌓였고 이를 에어건 등으로 날리게 되면서 계속해서 재비산되는 환경이었는데요. 저희는 외형적으로는 습식 공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제 재해자분이 업무를 수행하셨던 방식과 작업 환경을 꼼꼼하게 파악하여 주장하였고 정밀 검사에서 진폐소견을 받으시게 되시면서 동료자분들과 함께 약 200만 원 가량의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시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면장갑 생산 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분의 사례입니다. 섬유산업은 이른바 여공산업이라 불릴 만큼 여성 근로자분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산업인데요. 해당 근로자분은 면장갑 제조 공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면사를 기계에 걸어 장갑을 떠내는 편직 작업을 수행하셨습니다. 이런 실을 다루는 작업에서도 진폐를 유발할 만큼의 분진이 발생하나요? 네, 실투입, 기계 가동, 완성품 정리 과정에서 면 분지는 미세입자 형태로 존재해서 눈으로 인식하기 참 어려운데요. 이를 반복적으로 흡입할 경우 폐에 축적되어 진폐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공장은 24시간 교대제로 운영돼서 사실상 면 분진을 흡입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기계 안에 면사가 뭉쳐있는 경우 직접 면사를 자르고 뽑아내야만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기계 내부의 분진이 연기처럼 뿜어져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과정에서 평소의 노출 수준보다 훨씬 고농도의 분진 노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결국 정밀검사에서 진폐소견을 받아 재해자분도 월 200만 원 가량의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의뢰인께서는 좀 실을 거는 작업같이 단순한 업무를 하셨는데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거네요.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업무 환경에서 얼마나 분진이 나오는지가 핵심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위 사례들을 보았을 때 진폐증은 남성 근로자분들뿐만 아니라 제조업 환경에서 근무하셨던 여성 근로자분들도 충분히 산재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시고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신다면 이러한 진폐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직종이나 공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작업 수행 과정에서 취급하셨던 물질, 도구, 그 사업장만의 특수한 작업 환경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진폐는 폐결핵 또는 폐암 등과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진폐는 산재 승인 시 단순히 연금 보상뿐만 아니라 합병증 예방 관리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승인 사례가 풍부한 산재 전문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부정당하지 않도록 저희 노무업인 더보상이 끝까지 근거를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